큰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치료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과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병을 진단받고 의사가 ABC 치료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한다면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정말 막막한 순간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해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챗GPT와 구글 제미니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어떻게 치료 옵션을 비교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길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사들은 여러 치료 옵션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환자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A 치료는 효과가 높지만 부작용이 심할 수 있습니다. B 치료는 부작용이 적지만 성공률은 낮습니다. C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환자와 가족들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모든 정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무력감. 특히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대한 병일수록 이런 부담은 더 커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의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개념들로 가득합니다. 결국 환자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챗GPT와 구글 제미니 같은 최신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와 강력한 분석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AI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의료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잡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신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반영해 더 나은 판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AI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암 진단서를 업로드하고 질문하면 AI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업로드된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합니다. 기존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가장 적합한 치료 옵션을 찾습니다. 각 옵션의 장단점과 근거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I를 의학적 활용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무기록 사본, 혈액검사, CT, MRI 촬영 기록 같은 검사 결과지와 의사의 소견서와 설명 내용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데이터를 요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모든 검사 결과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요청하세요. 의료진에게 상세한 소견서를 요청하세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AI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AI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강력한 AI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 5원 모델입니다.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데 탁월합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버전은 추론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한 달 이용료 하나 3만원 정도 합니다. 특히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성화하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제미니 프로 모델입니다. 제미니는 최신 정보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특히 최근 연구나 최신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제미니를 추천합니다.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다만 두 플랫폼 모두 심층 리서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AI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I에게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넌 지금부터 의학 전문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묻는 말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나 또는 가족은 현재 질병을 언제부터 인지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어떤 증상이 있었으며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와 의사의 설명은 이러하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ABC 치료 옵션 중
어떤 선택이 현 상태에서 최선인지 근거를 첨부해 매우 상세히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각 치료법의 성공률과 부작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 어떤 최신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AI가 제공한 답변을 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질문하세요. 만약 챗GPT와 제미니가 동일한 치료법을 추천했다면 그게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충되는 답변이 나온다면 최신 데이터를 더 잘 반영하는 제미니의 의견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최종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의료 전문가의 판단과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AI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조 도구로 의사와의 상담 없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챗GPT와 제미니 모두 심층 리서치를 통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 제공이 가능합니다.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다룸으로 업로드 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 의료진이나 가족들과 함께 논의하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I를 활용해 치료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혈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AI가 폐혈증 위험을 조기에 예측하여 사망률을 31% 감소시켰으며, AI가 복잡한 의료 영상을 분석하면서 방사선학에서의 암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있고, 불임 치료의 객관적 조언 서비스를 통해 AI가 불임 치료 옵션을 비교 분석해 최적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집중치료실 ICU에서의 AI 활용을 통해 AI가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치명적인 병태 변화를 예측하여 의학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큰 질병 진단 후 AI를 활용해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폐혈증 조기 경보 시스템부터 방사선학 진단, 불임 치료 조언 서비스까지 AI가 의료 분야에서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죠?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AI를 활용해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AI는 단순한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큰 질병과 맞닥뜨렸을 때 막막함과 두려움 대신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세요.